5단원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소단원 1 언어예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언어예절의 기본 원리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예의를 갖추어 대해야 한다. 부탁 요청할 때는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완곡하게 표현한다. 완곡하게 표현한다는 얘기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는 말의 반대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서 표현하는 것을 말해요. 상대방을 비방하기보다는 칭찬하면서 말합니다. 경청의 중요성과 방법. 경청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정확한지 상대방에게 확인하며 적극적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경청을 잘하면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제대로 경청하지 않으면 업무 중에 실수할 수 있고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업무 상황에서 대화할 때 경청하는 방법은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를 파악하면서 주의 깊게 듣고 들은 내용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는 것은 상대방의 말이 끝난 뒤에 간략하게 질문하고 상대방이 한 말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며 되묻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상대방에게 확인하면서 듣습니다. 중요한 정보, 헷갈리기 쉬운 정보를 선별하여 메모하면서 듣고 상대방과 시선을 맞추고 예의를 갖추어서 듣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 맞는 다양한 언어 예절, 호칭어와 지칭어, 상대방의 직함과 직급, 성별, 상대와의 친밀감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직장마다 직함의 구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직함에 따른 상하관계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표현을 씁니다. 호칭어는 상대를 부르는 말이 되겠고요. 지칭어는 그 사람이 옆에 없을 때 그 사람을 부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1-1번하고 2번)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직장은 구성원들이 업무를 중심으로 의사소통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사적인 대화 상황보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누는 공적인 대화 상황이 더 많다. 이러한 공적인 대화 상황에서는 그에 맞는 언어 예절이 필요하다. 직장 언어 예절의 기본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예의를 갖추어 대하는 것이다. 업무를 요청하거나 도움을 부탁할 때 상대방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표현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뭐뭐처럼 완곡하게 표현하면 좋다. 요청이나 부탁을 받은 상대방의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방을 비방하기보다는 칭찬하면서 말한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일을 너무 빡빡하게 합니다와 같은 표현은 다른 사람의 흠을 찾아내어 비난하는 것이다. 그때는 그 사람은 일 처리를 꼼꼼하게 합니다처럼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의 칭찬할 점을 말하여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좋다. 자, 1번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직장 언어 예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말한다. 상황에 맞게 언어 예절 지키면서 대화한다. 직장에서는 사적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3번 틀렸죠? 업무 요청할 때는 완곡하게 말한다. 상대방의 흠을 찾아내어 비난하지 않고 칭찬하면서 말한다. 이렇게 되겠죠. 2번 기억에 들어갈 말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 어떻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그 대화가 들어가야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이대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거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죠. 자, 3번 다음 대화에서 호칭어 부르는 말 누구야 라고 부르는 말에 해당하는 거. 김영식 씨 외부업체 매뉴얼 인쇄 의뢰해 주세요. 네 과장님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대리가 잘 알 테니 물어보세요. 하대리 잠깐 이리 와봐요. 내가 김영식 씨한테 지시한 게 있으니 도와주세요. 자, 부르는 말에 해당하는 거 A, B, D겠죠. 2번. 자, 4번 다음 중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직급이 같은 동료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는 유지영 씨, 지영 씨처럼 이름에 씨를 붙인다. 직함이 없는 선배 또는 직급은 같지만 나이가 많은 동료 직원을 부르거나 가리킬 때는 성이라 이름 다음에 선배님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5번, 6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직장에서는 상사나 동료 등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청은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정확한지 상대방에게 확인하며 적극적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므로 상사나 동료 등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반대로 다른 사람 말을 제대로 경청하지 않으면 업무에 관한 지시사항과 전달사항을 놓쳐서 실수할 수 있고 직장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기억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 직장에서는 상사나 동료 등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자,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되겠습니다. 업무 능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죠. 자, 니은의 효과적인 방법.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정확한지 상대방에게 확인하며 적극적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자, 효과적인 방법은 모든 정보를 기억한다. 시선을 돌리고 편안한 자세로 듣는다. 상대방이 한 말의 의도를 대충 짐작하며 듣는다. 상대방이 한 말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서 되묻는다. 4번 되겠죠. 모르는 말은 말 중간에도 질문한다. 이거 잘못됐죠. 말이 끝난 다음에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7번 직장에서 인사예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차세정 안녕하십니까. 김과장 세정씨 마침 잘 왔어요. A 쇼핑몰에서 의뢰한 홈페이지 제작건은 아직 못 끝낸 건가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하대리 과장님 세정씨가 일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김과장 거래처에 방문할 일이 있어 먼저 가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세요. 차세정 과장님도 수고하세요. 자, 인사 예절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5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직장에서 전화대화 상황에 잘못된 표현을 찾고 그 이유를 쓰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홈페이지 작업을 맡게 된 나래 디자인 유아영입니다. 정철수 대리님 계십니까?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정철수 씨는 여기 사원이 아닙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지금 잘못된 거는 요 부분 되겠습니다.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자, 요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전화도 제대로 못 거는 사람이라는 그런 불쾌한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잘못된 이유는 상대방에게 전화도 제대로 못 거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 빼고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9번, 10번 다음 전자우편 내용을 보고 9번과 10번의 물음에 답해보자. 보내는 사람은 생산관리 2팀 송영수 대리고 받는 사람은 생산관리 1팀 김영수 과장님입니다. 전자우편의 제목 그러면 안에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 제목이 돼야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김혁수 과장님. 생산관리 2팀 송영수 대리입니다. 지난 회의 때 지시하신 제품 개선 기획안을 보내드립니다. 확인해 보시고 수정해야 할 사항 있으면 다음 회의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대 기업 제품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산관리 2팀 송영수 대리. 자, 위 전자우편의 빈칸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면은 3번 되겠죠. 제품 개선 기획안 보고 10번 전자우편 작성 후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써요. 전자우편을 쓸 때는 인사말, 본문 내용, 끝인사 등 기본적인 내용과 형식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간결하고 읽기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법에 맞는 단어와 문장으로 정확하게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끝인사 적을 때는 자신의 소속과 이름 뒤에 올림이나 드림을 붙여 공손하게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어서 2단원 공부하겠습니다.